지금 시간이 3시, 새벽 3시 35분입니다. 오늘 그 카파도키아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날이라서 지금 공항 가는 버스를 타러 이스탄불 공항이고 비행기는 7시 20분입니다. 카파도키아는 그 열기구로 유명한 동네죠.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 딱히 말을 못하지만 카파도키아 이퀄 열기구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전망 좋은 곳에 서서 열기구가 뜨는 모습을 아마 영상으로 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 거의 다 왔고요. 버스가 아마 서 있겠죠? 저기 버스가 보이네요. 네, 지금 버스 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출발하는 3시 50분 차는 바로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2정거장인가를 더 섭니다.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수 있을 때 자야 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공항에서.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 직항으로 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걸렸을까? 1시간이 좀 안 걸렸습니다. 라마단 무바락. 라마단 기간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domestic departure로 가야 되겠죠? 공항이 단일 공항으로는 가장 큰 공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엄청 크긴 해. 네, 주차장이고 이쪽도 저 끝까지 공항이니까 단일 공항으로는 엄청 크다. 지금 들어가려고요. 들어가서 진검사 다 받고 들어가서 편하게 소파를 찾아서 1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진검사까지 다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탄불 공항이 국내선, 국제선이 한 건물 안에 있어서 아마 유럽에서는 가장 큰 공항일 겁니다. 여기서 그 G9 E 게이트까지 예상 시간이 10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국내선인데 얼마나 넓은지 감이 잡히시죠? G9 드디어 네브셰이르 카파도키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에 직접 내리는 공항 진짜 오랜만인데요. 왠지 사람들 발걸음도 가벼운 것 같지 않으세요? 호텔에서 셔틀로 저를 데리러 왔네요. 네브셰이르 공항에 도착했고요. 셔틀 기사를 만났는데 제가 지금 혼자 여행하고 있잖아요. 호텔은 2인 기준으로 그 방을 예약하거든요. 1인보다 2인이 오히려 더 저렴해. 그래서 아마 호텔에서도 2명이 오는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한테 제가 제 이름으로 셔틀을 예약했지만 2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만 보니까 약간 실망을 했어. 이게 돈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인원에 맞춰서 돈을 받는 거니까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17달러지만 그냥 20달러 주고 3달러는 팁으로 주려고요. 약간 뽀르퉁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로 올라가서 턴 레프트 하면 된다는데 이스탄불하고 좀 달라. 그냥 시골이야. Yeah, 한 큐? Yeah, thank you. Yeah. 어리 체크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에 짐을 풀어놨고 여기 테라스에 올라왔습니다. 예전 아마 여기 아침에 한 5시 반 정도쯤에 택시를 타고 로즈베리 그 파노라마? 거기 포인트에 가서 벌룬이 이륙하기 전부터 쭉 이륙해서 올라가는 모습까지를 영상에 담아볼 생각입니다. 여기 그린 존이 있고 레드 존이 있는데 여기 레드존. 레드존을 오늘 한번 걸어서 지형도 익힐 겸 한번 가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저런 게 다 이제 동굴인데 동굴 안에 실제 그 사람이 숙박하는 호텔과 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원래 차이랑 먹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랑 먹으라고 했는데 데니즈가 원래 그 케밥 먹을 때는 차이랑 먹는 게 아니라 요구르트랑 먹는 거라고 했는데 요구르트도 시켰고 차이도 시켰습니다. 뭐 먹지 뭐 까짓 거. 차이를 꼭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어야 됩니다. 커피 먹는 것처럼 아메리카노처럼. 차이는 나중에 입가심으로 먹고 케밥은 요구르트랑 같이 먹겠습니다. 그 오늘의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장미 계곡을 걸어서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한번 가보고 내일 아침에 또 가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드디어 치킨 케밥이 나왔습니다. 그레메 마을의 버스터미널입니다. 이제 로즈밸리를 향해서 걷고 있는 중입니다. 걸어서 20-30분 열심히 걷고 있죠. ATV를 타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벌룬과 함께 ATV가 유명하죠. 카파도키아 안내판입니다. 화산재가 쌓인 퇴적암을 응해암이라고 하는데 카파도키아에는 특히 응해암으로 되어 있는 층리 구조가 많습니다. 저기 가로로 보이는 층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쌓였다는 걸 알려주는 층리죠. 부지런히 걷다 보니까 위는 단단, 아래는 부드러운 카파도키아의 대표 아이콘 요정의 굴뚝을 보게 되네요. 차등침식으로 만들어진 기둥 형태의 지형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 예전엔 사람이 살던 집이랍니다. 이 ATV가 하도 많이 다녀서 가운데가 움푹 패어 있어요. 드디어 로즈밸리 입구 아크테페입니다.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높은 지점 중 하나이고요. 거대한 테이블 모양의 고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층층이 쌓인 하얀색과 분홍색 응해암 단면이 아주 선명하죠. 아크테페 고원을 보고 있는 제 등 뒤로는 아까 제가 올라올 때 말씀드렸던 예전에는 주택지로 쓰였던 응해암 지형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앞에 대문도 있고 창문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죠. 응해암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집을 짓기에는 되게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응해암 지대에 창문을 만들고 집을 지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죠.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쉽게 풍화 침식이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정부에서 허락한 몇몇 군데에서만 안전 설비를 확보한 상태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구를 달았던 흔적도 있고 거기 불 폈던 흔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창문도 달아놨었고. 대박이다. 계단도 있어. 여기 계단. 와우. 진짜 집이었어. 여기 방도 있어요. 수도관도 있었고 보일러 설치한 것도 있고. 와,
진짜 방이 여기 있었네요. 방이 있어요, 여기. 헤이, 창틀. 호. 아침에 창을 열면 저런 화산으로 만들어진 저런 지형들이 그냥 창문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야. 응? 그지? 이쪽은 쫙 넓은 평원. 우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놀라워.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1층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계단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가면 1층입니다. 암석을 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을 만들었던 거구나. 오, 연결돼 있어. 이쪽에 다른 방이었겠죠? 와, 여기 또 방이 있고. 1층, 2층 이렇게 모두 방이었던 곳, 호텔이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몰랐네. 밖에서 볼 때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줄 알았더니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군요. 무언가 간판이 있었을 것 같은, 그죠? 여기쯤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카파도키아의 붉은 대지 로즈밸리를 뒤로하고 호련히 나타난 ATV 폭주족, 아니 유쾌한 여행자들. 카메라를 보며 날리는 반가운 인사. 이들의 에너지가 화면을 뚫고 나오네요. 반가. 낯선 여행자에게 보내는 이 짧고 강렬한 인사 덕분에 오늘 제 카메라에는 카파도키아의 가장 활기찬 순간이 담겼습니다. 이스탄불의 새벽을 달려 마주한 카파도키아의 첫날, 얼리 체크인의 행운과 로즈밸리의 신비로운 동굴들, 그리고 유쾌한 ATV 군단까지 모든 게 완벽한 예고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새벽의 정적을 뚫고 거대한 불꽃과 함께 솟아오를 카파도키아의 하이라이트, 그 전율 돋는 점화의 순간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다사이 좋아요, 플리즈.